예,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의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헌 논란 속 재편된 사법 3법입니다. 박수빈 민주당 서울시 의원, 최진영 변호사,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 법률안 및 공포안들이 원안대로 가결이 됐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사법개혁 3법 역시 의결이 됐습니다. 당초에 어떤 논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요거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요게 약간 공포 후에 시행되는 시기들이 좀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요거를 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드디어 이제 사법개혁, 이제 검찰공화국을 끝내는 이 개혁이 완수돼가고 있다는 거 기쁜 소식으로 알려드리고요. 재판소원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포 즉시 바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이제 개정으로 되고 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공포 뒤 6개월에 이제 판검사 권한 남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형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대법관 증언 같은 경우는 공포 후에 2년 뒤에 이제 시행될 계획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 왜곡죄는 이제 만약에 의도적으로 이런 법의 해석이라든지 재판 수사를 했을 경우에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인데 네. 요거는 공포 후에 6개월 후부터 네, 시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재판소원제는 바로 즉시. 예, 네, 예. 공포 즉시.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재판,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한다라는 내용인데 요거는 즉시 시행을 하게 되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은 공포 후에 2년이니까 2028년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법 3법에 대한 뭐랄까요? 위헌 소지라든지 약간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각각 어떻게 보시는지 세 분께 좀 여쭤볼게요. 예. 먼저 의원님. 네, 예. 글쎄요. 저는 특히 대법원 증언법 관련해서 위헌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법관을 증언하는 법원 이제 조직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대법관을 임명하는 법이고 예. 그 대법관이 각각의 사안마다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거기 때문에 재판의 중립성을 논한다든지 뭐 위헌 시비가 있다든지도 좀 의아하고 헌법에서 애초에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대법원장이 제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도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비단 임명권자가 지금 현행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또 국회 청문회까지 거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임명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디가 그렇게 헌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는지 전 좀 의문이 들고 소위 말해서 뭐 친여 성향의 대법관이 될 거라는 주장도 앞으로의 운용의 미나 또 여러 가지 대법관이나 추천권을 얻은 곳에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한 협의에 따라서 이게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런 주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왜곡하는 죄를 범했다. 역사 앞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법 왜곡죄를 처벌하는 사건이 최종적으로 기소되고 처벌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독일에도 그런 케이스가 없는 것이고.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뭐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아니고 민주당에 있는 의원님께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제4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곽상은 그 의원, 아직 제 입에는 변호사 제가는 그 친구여서 그런데 우리 곽 의원님이 당론에 반해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무혐의 냈다. 그러면은 고소했던 사람이 수사했던 경찰을 법 왜곡죄로 고소하고 이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왜 기소를 했는데 그 판사가 1심에 무죄를 했냐. 그러면 이제 판사하고 검사를 법 왜곡죄로 고소하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1심, 2심 유죄가 나오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하면은 1심, 2심에서 유죄가 나오는데 왜 대법관 당신들이 법을 왜곡해서 하면서 그렇게 하면 대법관을 또 대법관을 불러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나아가 이제는 4심제가 왔으니까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헌법재판관님한테까지 올렸는데 헌법재판관님이 이거 기각이야. 그러면 헌법재판관까지도 경찰이 불러서 조질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법 왜곡죄 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권 분립, 사법권을 그 법원에 뒀던 그런 법에
초월적인 존재로서 경찰 국가로 만드는 KTX를 탄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민주당의 곽상원 의원이 이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경찰의 모든 인사권이 어디 있느냐?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경찰 국가, 나아가 독재 국가로 가는 KTX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범털들, 한마디로 힘 있는 사, 돈 있는 자들한테는 범털 청구법, 그리고 힘없고 보통 사람인 돈 없는 사람한테 이른바 개털들은 지옥을 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법 왜곡죄가 아니고 역사 앞에 법치주의를 왜곡하는 죄를 범한 법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좀 강하게 말씀드려도 반대 될까요? 의견을 내셨는데 네, 좀 예. 과하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 왜곡죄 구성 요건을 변호사님이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형사 제가 변호사라 사건에 법을 잘 봅니다. 네네 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세 분 다 변호사이십니다. 네, 저도 예. 변호사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그냥 나를 잘못해서 했다고 해서 기소가 다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목적범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심지어 권익을 해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을 왜곡하면 처벌될 수 있는 법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목적범이라는 게 기소할 때 이미 이 요건을 잘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증하기도 까다로울 뿐더러 이 사건으로 제대로 처벌받는 사람이 그렇게 기소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게 좀 어려운 첨예한 부분이 수사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랬는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변호사님께서 뭐 곽상원 의원님 언급하시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악성 민원인을 양산하는 법이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악성적으로 뭐 이렇게 경찰에 계속 수사를 요청하고 하면서 그것들이 일파만파 퍼질 정도로 이 사건을 키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건 아하, 변호사님도 잘 예. 아실 겁니다. 이건 마치 국민들을 악성 민원인처럼 취급하시는 거라서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예. 독재 국가다 이런 말씀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예. 한 짧게 반박을 예, 짧게, 좀 할게요. 예. 그럼 그 법 왜 만들어요? 처벌될 사람도 없고 법 왜곡죄가 명확하지 않아 입증하기도 어려운 그 법 자체를 왜 만들죠? 헌법의 형벌법규 명확성 원칙에 반해서 무효, void for vague라고 해서 구성 요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아마 두 분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void for vague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왜곡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어떻게 입증을 하죠? 나아가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실제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기소를 하는 검사, 수사를 하는 검사, 나아가 재판하는 판사에게 위해를 가하고 그런 판결을 했을 경우에 사회적 압박을 가한 다음에 결국 본인들이 요청하는 그런 판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로소 조지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법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개혁이란 건 뭡니까? 개혁의 핵심은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법 왜곡죄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겁니까? 제가 이 말씀 드려볼게요. 1심, 2심, 3심 하고 나면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예,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넣으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800일이 걸립니다. 예. 그러면은 1심, 2심, 3심하고 지금 9명이 있는데 800일씩 걸리면은 이렇게 해서 헌법소원까지 재판소원 다 가면은 그거 예. 언제 판결이 됩니까? 일단은 우리가 법 예. 왜곡죄가 그뭐 저도 좀 말해도 돼요? 네네네. 예, 예, 저도 예. 한마디만 더 변호사라서, 하겠습니다. 뭐 배임죄도 부당하게 이익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걸 뭐하다고 하시니까 네. 다시 예. 판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예. 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은 사법 3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나눈다기보다는 사실 이런 얘기들은 너무 많이 나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반론을 일단 한번 듣고 그 이후에 이제 국무회의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예, 대변인님,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아시잖아요. 고인물은 다 썩어요. 지금까지 판검사가 왜곡해서 아니면 잘못해서 기소하거나 판결한 거에서 뭔가 엄정한 대응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그럼 우리나라 판검사 잘하냐? 쪽팔린 줄을 몰라요. 일본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정치 표적 수사, 왜곡 수사,
압수수색 구속영장 발부하잖아요. 그 검사는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요 나중에 본인이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고 우선은 쪽팔린 줄을 몰라요. 본인이 법 왜곡을 해도. 그러기 때문에 이 쪽팔린지 모르는 정치 판검사를 척결하기 위해서 이 고인물들 척결하기 위해서 인권 유린당하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지금 사법개혁법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이것이 민주당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죠. 하지만 민주당 부메랑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물 흘리는 국민 눈물 닦아주고 더 이상 인권 유리 당하는 국민들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사법개혁 추진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3종 필터까지 내뒀습니다. 형사로 한정을 했고요. 부당한 목적,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고의적인 왜곡이 있을 때 처벌하는 걸로 법 왜곡죄를 저희가 3종 필터망을 다 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재량적 해석을 한다는 그 규정까지 저희 다 넣어놨습니다. 모든 그래서 이거를 이재명 방탄이다, 위헌적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정치 프레임으로 정말 국민의 힘이나 그쪽 보수 진영에서는 정말 국민 따위는 아니에 없다는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전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끝장뉴스에서 이 사법 3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 국민의힘의 반대를 통해서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거든요. 규탄대회라든지 장외투쟁 예고하고 나섰고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주로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래 어제 항의 서한을 냈다고 하던데 오늘 기사에 따르면은 서한에 법안만 있고 뭐가 문제인지 내용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의 법안 원문만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문만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일테면 소장 없는 소재인데 상식적으로 이게 뭔지 모르겠고요. 대통령 때문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 과정 또 내란 전국에서 보여진 수사기관과 법원의 합리가 부재하고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 국민적인 해소 욕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1987년 이후로 우리가 유지됐던 헌정질서의 허점이 내란으로 여실히 드러났는데 이 근 40년 이어온 제도들을 하나씩 우리가 개선해 나가려는 시도라고 보는 것이 전 좀 더 적절하고 87년 당시 대한민국 주요 관심사가 군부 독재 같은 체제를 벗어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이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자리 잡게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우리 허점을 채워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권력화되어 있는 대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권력기관들의 어떤 권위적인 태도와 반성 없는 태도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이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 더 맞지.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 무소불위로 너무 청렴하고 행복하고 활동적이고 이렇게 보시는 건지 저는 정말 이 부분에서는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좀 강하게 규탄하고 있는데 이 항의 서한을 보냈는데 거기에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는 그 앞선 이 규탄 대회나 장외투쟁도 사실 집회 신고를 안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산책했잖아요. 여러 면에 있어서 좀 준비가 부족하고 뭔가 의지가 부족한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되는 게 없고 민주당은 안 되는 게 없다. 근데 양쪽 다 문제이긴 합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헌 외에는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현재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할 테면 해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도 잘 하느냐를 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도 저도 비판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항의서한을 보냈는데 거기에 항의하는 한마디로 호두과자 먹는데 호두가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그럼 못하라고 보내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이제 추후에 추가적으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너무 허둥지둥할 것은 아니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하나하나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이런 부분이 이제 정쟁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선거입니까 이게? 근데 왜 정쟁이 되느냐? 국민들의 법적 절차가 정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일 수밖에 없는데 왜 하필이면은 2025년 5월 1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사실상 파기환송으로 실질적으로 20만 열리면은 공선법 위반이 사실상 확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을 하니까 그러자마자 이런 사법개혁 4법을
다 발의하는 건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하듯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입법을 해왔는 것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실제로 민주당,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그런 시민단체들조차도 다 일어나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다 와서 그 다음날 꼴라당 그냥 바로 통과시키는 걸 보면서 처음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외부에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 이 사안에 대해서 통과시키지 아니할 생각조차도 없었구나. 실질적으로 저기도 지금 세 분의 그 법조인이 계십니다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들 6, 7명 그리고 전직 여성 변호사회 회장님 6, 7명에서 거의 20명에 가까운 이제 변호사 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 사법은 안 된다. 문제가 있다. 공론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더 생각해달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하에 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그에 따르는 혜택, 물론 대법관을 증환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익을 좀 더 보호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 이외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소원 도입이라든가 법 왜곡죄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법이다라고 저는 거의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단언한다고 하셨는데 법안 이 내용을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 내용 안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단언한다고까지 말씀하셔서 사실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 반론하시면서 국민의힘 이야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1야당입니다. 제1야당이 아무튼 청와대에 뭔가 항의 서한을 보냈는데 내용이 없이 민주당의 법안 내용만 30페이지 넣고 그냥 보냈다는 게 지금 제정신을 갖고 이제 당무를 보고 있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반대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국민의힘이 그러면 문제를 제기하실 거면 어떤 조항이 어떤 게 문제인지 그럼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그것도 없이 민주당이 낸 거를 자체적 요구사항 없이 냈다. 그 노브레인인 걸 입증하는 거고 실력 없는 걸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수준, 제1야당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내려왔구나. 이제 존재감 자체가 없고 더 이상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확신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쟁 퍼포먼스 지금 최근까지 정말 그 국빈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실용 외교를 위해서 어떻게 국민들의 눈에 가득 담고 국가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정말 순방을 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청와대에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없는 청와대에 왜 돌진하시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퍼포먼스 하신 거잖아요. 대통령이 없는데 가서 뭐 하시게요? 이번에도 그럼 항의 서한에 뭐가 문제인지 그 내용도 안 담은 채 종이에 담아 주셨다고요? 퍼포먼스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 거지. 그냥 우리 이렇게 쇼하고 있어요. 우리 윤호개인 지지자분들 우리 이렇게 하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후원금도 많이 넣어주시고 코인도 많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국민의힘 자체가 구구 유튜버들이나 윤호개인 세력에 완전 잠식당했고 지금 후원금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고 지방선거도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거는 중도층 이탈뿐만 아니라 지금 6.3 지방선거 후보자들한테도 굉장히 치명타이고 국민의힘이 괴멸로 가는 상태임을 반증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뭐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다가 통과가 되니까 국무회의 의결이 되니까 묵묵부답하고 있다고 하네요. 요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내란 사태 관련해서 헌법 정신에 입각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이라던가 뭐 선입견에 해서 부적절한 판단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내란 계엄령 해서 뭐가 생기면 우리가 재판권을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걸 논의했던 인물 아닙니까? 예. 그런 인물이 스스로 국민 앞에 서지할 생각 없이 꼿꼿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에서 이미 법원의 반성을 좀 더욱 더디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대법원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런 그 권위의식 그리고 그 문제적인 태도를 타파할 방법이 없을까를 계속적으로 민주당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대법원 스스로가 본인들이 왜 이런 공격에
마주하고 있는지를 반성하고 제대로 된 쇄신안을 내지 않는 한은 법이 이렇게 바뀌는 거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 민주당에서는 요 관련해서 이제 탄핵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그 공식적으로는 약간 압박 정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이제 대법원장 탄핵까지 실제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 자체를 무시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입법, 행정, 사법이 나누어 있는 것이고 그게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여당이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압박하는 전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권의 사법부에 대한 침탈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 전에 박 의원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팩트 체크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번에 민주당이 그랬죠. 그 12.3 비상계엄 있는 직후에 어떻게 보면은 뭐 한독수 국무총리와 같이 점심 회동을 하면서 뭐를 논의했다라고 했는데 그 뻥인 거 다 드러났잖아요. 제가 지적드린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하고 나서 얘기하세요. 그 취지로 얘기는 저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따로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무슨 뭐 이번에 이게 그 비상계엄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그 취지에 따라 뭘 얘기해야 되는데 사법부가 그러면 됩니까? 사법부는 좌우할 것 없이 정치적 중립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에 대한 말씀하신 건 전제가 헌법에 위반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가인 김병로 우리 그 초대 대법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와 관련된 어떤 판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뭐라고 했죠?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항소하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사법권의 독립을 이루어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현재에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님도 민주당이 무엇을 얘기를 하건 간에 그런 것 하지 말고 그런 거 좌고 우면할 거 없이 법대로 해야 한다. 지금 어제 지기현 부장판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헌법 86조에 소출한 것은 기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수사도 할 수 있고 재판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법대로 사법부는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기소가 잘못됐다. 그러면 법에 대해서 법대로 1심, 2심 판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재판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민주당 민주당 국회의원 108분이나 돼가지고 공소 취소를 하는 모임, 누구는 그거를 공기업 취직자 모임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모임 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사법권을 침탈하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대변인. 예, 뭐 사법부 조의대는 선택적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분들, 위안부 피해자분들, 특히 강제동원 사건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계류시키고 사건 진행시키지 않았어. 그래서 피해자분들 계속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시급한 사건을 그렇죠, 방치해, 그렇죠. 3년 동안 예. 방치. 근데 이재명 파기환송 신속 36일 만에 이게 선택적 정의가 아니면 뭡니까? 그냥 권력자나 이 선거나 정치 앞에서는 정치 개입을 해서 이렇게 속도전으로 가시고 강제동원 피해자 하루하루 지금 건강이 악화되면 돌아가시는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속도전으로 가셨다 할 사건을 계속 계류시켜서 피해자분들 돌아가시게 방치하는 게 당신네들의 정의입니까? 바로 이런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일반 피해자에 대해서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같이 가지 않고 버려버리고 권력자 앞에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권력 3권 분립입니다. 행정부가 못하는 걸 사법부 수장으로서 얘기할 수 있죠. 12.3 내런 가만히 계셨죠. 자기네 직원들, 그 판사들 피해부대 서부지방법원 폭동사건 때 침묵하고 계셨죠. 파기환송 그리고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는 막 자기 의견 얘기하십니다. 이게 선택적 선택적 정의, 그 정치 개입이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 이런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약자들을 외면하고 권력의 속조전을 내는 이런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신뢰를 하고 사법부의 독립이라든가 사법부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를 보일 수 있나? 조희대 스스로가 사법부의 권위와 사법부에 대한 독립에 대한 이유를 깨버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직선거법 270조 강행 규정에 의한 판결 선고 조항이 있습니다. 이른바 633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대해서는 1심 때는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그것은 아무렇게나 그냥 개나 줘도 되는 겁니까?
법이 강행법규라고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그것을 3개월 해가지고 선고를 했는데 법대로 따랐기 때문에 당신은 탄핵이요.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저는 도저히 이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진행자로서 뭐 어느 한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법개혁 3법이라는 것을 국민의힘은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다라는 전제를 두고 계속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고 계셔서 사실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뭐 양승태 임성근 사법농단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 제대로 잡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이런 사법농단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국민의 여론이 있었고 때문에 이 사법개혁 관련한 이 법안들이 나온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국민들과 이 법안을 낸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 헌법재판소는 이 사법 3법 통과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관련한 입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고 있네요. 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예. 재판소원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1987년 이후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굉장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인데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 내용 중에 위헌법률 재판 심판이 있는데 그때 보면 법의 조문이 아니고 뭐 해석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한정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위헌이 아니에요라고 판결해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대법원은 법 해석은 본인의 영역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에 배치되는 판결들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헌법에 분명한 최종 판결을 하는 곳은 헌법재판소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걸 존중하지 않아서 이 핑퐁이 되는 사례들이 꽤 발생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 헌법에 대해 최종심을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로 이미 정하고 있는데도 이 헌법적인 정신을 대법원이 동의하지 않고 이걸 존중하지 않아 왔던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률로서 재판소원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해소하자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헌법재판소의 경우도 이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아무 때나 다 재판소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부분에 대해서 재판소원을 할 수 있게끔 뭐 한정하고 또 검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오랫동안 쌓여온 두 기관 간의 어떻게 보면 헌법에 대한 해석 싸움에 종결을 짓는 되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무슨 4급심이다, 상급식이다 하는 것 자체가 대법원의 찌든 권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찌든 권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그 부분을 넣어서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권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의견을 내면 그것이 독단으로 가지고 대법원이 지금 독점적으로 본인들이 정의를 정의하고 구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중 시스템을 서로가 견제, 균형, 감시할 수 있고 더 나은 그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백지장도 맞들면 낫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더 나은 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태도가 헌재는 우리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 연수원 성적 안 좋은 애들 가는 거잖아. 근데 감히 니네가 우리 위에 서서 뭘 한다고? 이런 철저한 그런 어떠한 피라미드식의 권위의식에 기인한 선민의식에 기인한 그런 헌재 무시 태도가 보여서 굉장히 좀 열이 받고 지금까지 대법원이 독점적으로 이 정의 자체를 내가 정의야. 내가 만드는 게 정의고 내가 정의하는 게 정의야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독단적 아집에서 좀 벗어나셔서 이제는 정말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법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법을 이야기했으면 정치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는 대법관 할아버지도 헌법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헌법 101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최종 그렇기 때문에 1심, 2심, 3심 가서 대법원에서 사법권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은 그건 뭐죠? 그럼 재판을 다시 하려고 하면 재심을 하거나 그 또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님이 법관입니까? 법원저축법상 법관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헌법이 정한
삼심제에 어긋나는 근본적인 위헌이란 것이 바로 헌법 101조 사법권이 법원에 있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기 때문에 예. 이 사안에서 하는 것이고, 나아가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1년에 제가 알기로 7, 8천 건 들어온 거 아는데 그중에 5, 60% 이상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입니다. 그거 실제로 중요한 건 못하고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처분 그거 한다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 또한 들어왔는 것 중에 얼마나 걸리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800일, 거의 3년까지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 있은 판결까지 와서 본인들이 한다? 그러면은 800일이 아니고 이제 8,000일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얘기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1심 나니까 2심, 3심. 이제 3심까지 가면은 헌법재판소가, 그럼 헌법재판소가 언제 판결할지도 몰라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공직선거법에 강행 규정이라고 해놓고 6개월, 3개월, 3개월 해서 1년 만에 끝내라고 해놨는데 그 법을 지킨 사람을 이제는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갔는데 왜 빨리 이것을 선고를 안 해? 라고 아니고 왜 빨리 선고를 하려고 해? 라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으르고 달래버리면 이게 도대체 언제 선고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힘 있는 자와 싸우는 서민들은 빨리 재판 끝내가지고 내 권리 구제받고 싶은데 헌법재판소까지 가버리면 내 사건은 어디까지 가느냐? 달나라야. 안드로메다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이 사건이. 예, 알겠습니다. 예, 헌재는 재판소원법이 사법권 독립 침해를 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 재심사하는 상급심이 아니라 헌법심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끝장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빈 민주당 서울시 의원, 최진영 변호사,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